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상표 등록만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바로 그 순간부터 아주 위험한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숨겨진 위험에 대해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소중한 내 브랜드, 드디어 특허청에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아, 이제 진짜 두 다리 뻗고 사업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싶으시죠?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 안심하는 순간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상표 등록증은요, 사실 졸업장이 아니라 앞으로 잘 관리하라는 경고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시한폭탄 두 개가 바로 지금부터 똑딱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 위협부터 바로 알아보죠. 이름하여 10년짜리 시한폭탄. 이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내 거라고 착각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상표권은 영구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허청에 등록된 바로 그날부터 정확하게 딱 10년 동안만 법적인 힘을 가져요. 만약 10년이 되는 시점에 아무 조치도 안 하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권리가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갱신 시계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만료되기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바로 이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갱신 신청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근데 혹시나 이때를 놓쳤다? 괜찮습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추가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하지만 이 6개월마저 놓치면 그땐 정말 모든 게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합니다. 추가 기간마저 지나버린 상표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돼요.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내 경쟁사였던 회사가 오늘 당장 내 브랜드 이름을 가져가서 합법적으로 써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10년, 20년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협은요. 이게 더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바로 유령 상표의 문제인데요. 이건 단순히 날짜만 지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잊는다는 상표법의 아주 근본적인 원칙과 관련이 있거든요. 상표법은 상표가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걸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등록만 해놓고 3년 이상 상업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유령 상표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무서워진 게 예전에는 이해관계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길 가던 아무나 저 상표 안 쓰는 것 같은데? 싶으면 바로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상표권은 등록해놓고 선반 위에 올려두는 트로피가 아니에요.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끊임없이 뛰고 땀 흘려야 하는 현역 선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독점적인 권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실제로 브랜드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던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한때 전 국민이 했던 게임이죠. 애니팡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유령 상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애니팡이라는 이름을 게임이 나오기 무려 6년 전에 상표로 등록해놨어요. 하지만 실제로 쓰지는 않고 그냥 갖고만 있었죠. 그러다 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치니까 개발사 쪽에서 저 상표 사용하지도 않는데 취소시켜달라고 심판을 건 겁니다. 다급해진 원래 주인은 부랴부랴 만화 출판 계약서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 판결 내용을 보세요. 실제로 물건을 팔거나 유통하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계약서에 이름만 넣는 건 진짜 상표를 사용한 걸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사용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다음 사례는 더 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트리 상표권 사건입니다. 이건 10년 시한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아니, 정부기관인 특허청이 실수로 멀쩡한 상표를 없애버렸어요. 너무 황당해서 항의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해결해주겠다면서 다른 방법을 알려줬죠. 그런데 권리자가 그 공무원 말만 믿고 따르다가 정작 제일 중요했던 법적 갱신 기간, 만료 후 6개월을 그만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법원은 결국 권리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판결의 핵심은 딱 이 한 문장입니다. 설령 공무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 정한 마감일은 절대적이라는 걸 보여준 아주 냉정한 판결이었죠. 자, 지금까지 두 개의 거대한 위협과 실제 실패 사례들을 보셨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불안해지셨을 텐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시한폭탄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지금 당장 내 상표의 정확한 만료일을 확인해서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세요. 둘째, 만료일 1년 전으로 골든타임 알람을 맞춰두고 그 안에 무조건 갱신을 시작하세요. 셋째, 내 브랜드 이름이 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팔고 홍보하고 계속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활동을 증거로 꼼꼼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그럼 뭘 증거로 남겨야 하냐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꼭 챙겨두세요. 내 브랜드 이름이 정확하게 찍힌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외에도 공식 광고물이나 제품 포장지, 매장에 진열한 사진, 온라인 쇼핑몰 판매 기록처럼 실제로 상업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애니팡 사건 기억나시죠? 그냥 서류만 만들거나 블로그에 글만 올리는 걸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모은 모든 증거가 결국 그래서 이 브랜드로 진짜 돈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았는가? 이 질문에 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년간 땀과 열정으로 키워온 브랜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소중한 자산이 만료일을 깜빡하거나 사용 증거를 안 챙겨두는 그런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당장 달력을 확인하고 사용 증거를 챙기지 않는다면 과연 10년 뒤에도 당신의 브랜드가 지금처럼 안전하게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